네, 지난 일요일에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있었죠. 이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아베노믹스가 더 이제 탄력을 받지 않겠나 하는 예상이 우세했었는데요. 하지만 실제 상황은 갈수록 아베노믹스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과연 아베노믹스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시간 통해서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최근에 엔화 움직임도 그렇고요. 대내 증시에 참 몇 가지 의문을 가질 만한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정책도 변화하고 예. 시장도 변곡점 상태이기 때문에 종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인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아베 정부의 압승에 따라서 예. 아베노믹스가 탄력을 받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특집 방송까지 하는 거로 이렇게 되는데요. 예. 의외로 엔화 환율이라든가 아베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좀 예상과 달리 가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의문점이고요. 예. 또 한 가지 이제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어제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지금 중국이 이제 국외지책 속에 예. 총수요를 관리하는 속에 총공급 관련은 1980년대 레이코노믹스와 비슷한 리코노믹스를 추진하는데요. 과연 중국의 지금 시장 경제 상황, 또 정책 승인에서 국민들의 반응 이런 걸 볼 때 과연 성과를 거두겠느냐 하는 이 문제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의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이제 미국의 물가가 도매 물가, 소매 물가, 특히 도매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 올라가고 자산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뉴 스태그플레이션 이 현상이 과연 미국 증시의 발목을 잡느냐 하는 이 문제도 아마 의문점으로 가지실 거로 봅니다. 그리고 영국의 이렇게 왕실의 아기가 태어났죠.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 효과가 4,500억 달러 이상, 그다음에 5천억 달러 이상 이렇게 많이 추정하는데요. 이게 세계 증시에 이렇게 매스컴에 부각될 만큼 세계 증시에 힘이 될까 하는 이 문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 한국에 지금 미국인들이 좀 3일째 이것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한국 증시에 본격적으로 출구 전략 우려에 따른 부담을 덜고 예. 일부 증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 증시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증시에 들어오는 것과 또다시 난비 예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시각들 이런 것이 지금 대내 증시의 새로운 의문점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위원님과는 일본에 대한 의문점을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참의원 선거 결과 일단 자민당이 연립여당이죠. 과반석 이상을 확보를 했는데 국제사회에서의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국제사회 평가는 상당히 좀 우려스럽게 나오고 있죠. 특히 일본 내뿐만 아니라 일본 밖에도 예. 외신들도 굉장히 좀 일본의 이번의 압승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수주의 움직임이 강화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우려 시각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든가 이런 데서 보면 사실 경제 미적인 측면에서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을 놓고 있는 이런 갈등 관계가 굉장히 심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쪽에 이제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또 한 개 경제 측면에서는 이 아베 정부가 정책 선택을 다 해야 된다. 지금 힘을 받았다 해서 추가적인 디플레 타겟책이 일어나서 엔저를 용이할 때는 국제적으로는 상당히 공감대가 못 얻을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에서 일본판 멀로주의 내지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지난 주말에 G20 회담이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 G20 회담에서 일본의 아베노믹스 엔저에 대한 분위기가 확연히 바뀐 것을 아마 시청자분도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그동안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엔저는 이번 회담 이전까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동조하는 입장이었었거든요. 그러나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해서는 이 추가적인 엔저, 아베노믹스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립 내지는 부정적 시각으로,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부정적 시각으로 바뀌는 입장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상태에서 아베노믹스가 상당히 국제적인 분위기는 역시 국제 협조 속에 이것이 성공 여부가 가름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 아무리 일본이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예. 국제 분위기는 아베 정부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벌써부터 일본판 멀로주의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경제 외적인 뿐만 아니라 경제 내적인 예. 측면에서 분위기는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압승을 거둔 이후에 바로 환율부터 영향이 오겠다. 엔화 엔저가 가속화되겠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오히려 99엔대로 내려갔다가 물론 어제서야 100엔대에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이게 엔화가 오히려 강세가 돼가는 배경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일본의 그 아베 정부가 압승을 거두어서 아마 특집 방송을 할 때 어떤 전문가라는 분이 예. 엔달러 환율이 125엔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일본 정부가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느냐 하는 이런 점을 알고 있을까 하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회의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일본의 그 아베 정부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여러분도 엔저가 더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 정부가 이렇게 참여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하더라도 지금 그 주중 환율이 나오고 있으면 오히려 환율이 떨어졌다가 예. 최근에 지금 진행자께서 예. 어제 엔달러 환율이 100엔 이렇게 들어간 것은 일본의 아베 정부의 모습에 압승에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미국의 PMI 지수라든가 경제 지표 또 다우지수의 사상 최고치 해서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미국 측 요인에서 달러가 강세가 되다 순수 보니까 외적인 요인이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일본은 엔화가 약세가 되는 거지. 예. 이게 아베노믹스의 이렇게 성공 가능성 여부에서 아베 정부가 압승을 거두어서 엔저가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면 예.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때는 왜 엔화가 강세될까? 할 때는 일본은 엔화가 소위 시장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마켓 리스크,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가능성에서 신용 리스크가 있죠. 제가 이제 영어로 하다 보니까 똑같은 게 돼 있어요. 예. 마켓 리스크, 시장 예, 시장, 리스크, 예. 리퀴드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크레딧 리스크 해서 이것을 특정국 통화의 안전 통화 여부를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지표. 네. 하이먼 민스크의 이론에서 보면 세 가지 지표 가지고 판단하는데요. 일본의 엔화는 시장, 신용, 그 다음에 유동성 리스크로 볼 때에는 예. 사실 아직도 안전통화의 지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경제가 실패할 경우에는 또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때는 아베 정부의 해비를 할 때는 일본 경제가 안 좋다. 그러면 안전통화의 저주에 걸린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엔화가 강세가 되는 이런 측면이 나타난다고 볼 때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잘 알고 분위기가 아베 압승했다 해서 예. 시청자분한테 엔달러 환율이 125엔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일부 증권사의 페이퍼들도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최근에 엔달러 환율이 100엔 올라간 것은 일본의 아베노미스의 어떤 기대보다는 사실 미국 측 요인이 워낙 강하다. 글로벌 자금이 주간의 글로벌 주식형 펀드의 약 86%가 미국 증시 쪽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달러 강세, 엔화 약세로 나타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선거 이후에 엔저가 아니라 아베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엔화 강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당황한 나머지 일부러 엔저를 유도한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일본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예. 그런 얘기가 바로 G20 국가들이 아베노믹스 중립적 기조 내지는 부정적 시각으로 바뀌는 대목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일본의 그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수출의 기여도가 20%, 내수의 기여도가 80%거든요. 그러면 내수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베노믹스의 이렇게 궁극적인 목적인 디플레이트하게, 그다음 일본 경제 회복은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추가적인 엔저는 수출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상 내수 기반을 더 붕괴시키지 않습니까? 예. 이런 쪽에서 국제 시각은 일본을 일부러 부정적 시각이 아니라 세계 경제 안정 차원, 국제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아베 정부가 뭐를 해야 되느냐? 그럼 일본 경제 회복해야 되는데 일본 경제 회복하는데 엔저가 초기 단계에는 자 일본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기대를 주는데 좋게 해서 오케이 G20 긍정적. 그러나 일본의 그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내수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추가적인 엔저는 적정 수준만 넘어 돌아오면 네. 그 이상으로 추가적 엔저는 오히려 일본 경제의 침체라든가 세계 경제 국제금리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일본이 개별적으로 일본이 뭐 국수주의라든가 신사참배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정적 시각이 아니고 예. G29는 국제금융 시장의 최고 단위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 안정 차원에서는 추가적인 엔저는 일본 경제 안정에 도움되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금융 시장 안정, 세계 경제 안정 차원에서
중립적 기조, 부정적 기가로 보는 거거든요. 예. 이런 점은 아베 정부가 잘 참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점이 이론적으로 사실 평가자라 엔저가 되다 보면 무역 수지가 개선돼야 통상적으로 맞지 않나 싶은데 말이죠. 오히려 지금 올해 들어서도 엔달러 환율 추이를 보더라도 엔저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무역 수지가 상당히 안 좋아져 있는 분위기가 포착되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4조 원이 넘었습니다. 예.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그러면 아시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엔저가 되면 예. 또 전문가들이 해석은 엔저가 되면 일본의 무역 수지는 개선될 것이다 하는데요. 오히려 거꾸로 예. 무역 수지가 악화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수출입 구조가 엔저가 될 경우에는 수출입 구조에서 무역 수지 개선 효과가 나려면 유명한 그 마샬 러너 컨디션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엔저가 돼서 수출 단가가 떨어지면 이게 충분히 탄력제에서 물량이 증가해야 예. 수출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충분히 커야 엔저에 따라서 단가에 나오면 물량이 충분히 증가해야 금액이 증가해서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수입 수요 이렇게 보면 엔저가 돼서 수입 단가가 떨어질 때 물량 증가가 큰 폭으로 떨어져야 수입 수요 탄력성이 커야 예. 이게 무역 수지 개선 효과가 되는데요. 일본은 수입 수요 탄력성 다시 말하면 엔저에 따라서 단가가 떨어지더라도 물량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수출 물량이. 수출이요? 예, 그러면 수출 금액은 늘어나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예. 수입이 이렇게 엔저가 돼서 수입 가격이 올라갈 때 물량 증가는 에너지라든가 이런 물량 증가는 소비가 감소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단가, 수입 단가 인하에 따라서 수입 금액이 더 증가하는 측면이 예. 있죠. 그러면 금액은 수출 금액은 늘어나지 않는 데 줄고. 반해서 수입 금액은 늘어나니까 늘고. 예. 사실 이렇게 엔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무역 수지가 이렇게 4조 원 이상 악화되는 배경이다 이렇게 예. 보여졌습니다. 이런 이론적 근거를 갖고 이 방송에서 시청자분을 안내이지 엔저가 되니까 그냥 무조건 대그 무역 수지 개선된다. 일본의 증시가 날른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절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아이러니컬한 부분이요. 오히려 압승을 거뒀다라는 것은 아베 정부가 이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선거 이후에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포착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진행자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아베 정부가 압승을 거두는 것은 자민당보다도 연합적인 공명당의 지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베노믹스에 이렇게 탄력을 받지 못한 데는 이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엊그제 아베 정부가 이렇게 압도적인 이렇게 승리를 거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지도는 선거 이후에 아베 정부의 지지도는 더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자, 4월 초에 50%, 70%, 예. 지금은 55%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선거 이후에 압승을 거뒀다. 이게 평가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지지도는 자민당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더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베 정부가 이렇게 참여연 선거에 압승을 거뒀다 하더라도 예. 일본은 이제 경제적으로 측면에서 재정 보완돼야 된다. 재정 보완 돈 쓴다. 돈을 어디서 쓰느냐? 아베 정부의 전통적인 지지층에 해당되는 보수 부자들의 소비세 인상으로 가야 된다. 세금 증가를 간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압승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주지 않으면 일본 경제가 사실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일본의 그 자민당에 대한 고유 지지도가 이탈 세력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선거가 엊그제 끝났습니다는 지지도는 더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베 정부가 사실 경제를 제대로 간다면 자기의 지지층을 어떻게 껴안지 않을 것이냐. 내가 만약에 또 아베 정부가 다음을 경제 여건은 관계없이 또 한 번 그 정권을 잡겠다 해서 예. 지지층을 끌어가면 예. 자충수에 빠진다. 지금 상태에선 자기의 응호 세력, 친호 세력들을 우리도 그렇습니다는 이런 것을 버려야 되는 이런 용단을 내릴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일본의 그 지지도 내지는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 정부의 재정 적자 생각하면 소비세를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여론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그렇습니다. 사실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여 선거 압승에도 종전처럼 아베노믹스를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손질이 불가피할까요? 손질이 불가피하죠. 예. 아베 정부도 지금 고민하니까 역력하게 보이겠습니다. 일단은 기대감에서 출범 초와 마찬가지로 예. 아베 압승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베노믹스는 이제 탄력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 앞서 말씀같이 이런 요인들을 일본 정부가 잘 이해하는 시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선거 결과 이후에 선거의 전문가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아베노믹스가 더 춤출 것이다 하는 이 시각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일본 정부도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다 내실이 찾는 쪽으로 결과적으로 아베노믹스 궁극적 목적인 디플레 타겟과 일본 경기 회복을 위해서 어떤 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은 고민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하는 측면에서 아베노믹스가 집권 2기를 맞아서 아베노믹스가 추진 2기를 맞아서 주 정책 수단은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엔저여에서 다음 이번에 압승을 거둔 이후에는 예. 아베노믹스가 일부 시각과 달리 사실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완책이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관건이다. 이 관건을 하기 위해서는 자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을 버려야 될 것이냐 안 버려야 될 것이냐. 이것은 아베 정부가 선택의 문제다. 그런데 일본의 그 과거의 정치적 관행으로 볼 때는 쉽게 선택하기는 어렵다 예.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국제사회 분위기가 상당히 아베노믹스의 선거 이후에 일주일도 안 맞았습니다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시청자분이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참여연 선거에서 선거 압승에도 불구하고 엔저주의도 그렇고 지지도도 그렇고 아베노믹스가 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에 대해서 확실히 풀리셨으리라 봅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